네, 트럼프가 2017년 방중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9년 만에 처음으로 방중 정상회담을 다시 갔습니다. 5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에 열리죠. 이게 이제 21세기 최대의 생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망해가는 중국을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귀국하면 이란을 쥐어패면서 호르무즈를 장악하는 작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결사적으로 받아내야 할 것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보잉 여객기 좀 사라, 농산물 좀 사라, 이 정도인데 또 중국이 만약에 이란을 확실히 주저앉힐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중국을 붙들고라도 얘기를 해보겠는데 일단 중국은 의지 자체가 없고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란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에요. 일단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란은 석유, 가스 보유량이 세계 2위, 3위거든요. 그리고 천지사방으로 다 통할 수 있는 나라인데 중국에 목 달고 살질 않죠. 또 거꾸로 트럼프가 별말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감히 지금 상황에서 이란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아가지고 세계를 인질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을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러면은 미국은 중국에 뭐 내줄 수 있냐? 내줄 게 별로 없죠. 네. 관세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다음에 25년도 10월에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한 2시간 반 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타협이 이루어졌고요. 또 올해 2월 달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고무줄 관세, IEEPA 관세를 법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또 한 번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평균 실제 관세율 ETR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1,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한테 많이 또 내줄 것도 없어요, 미국이. AI라든지 첨단 영역 차단하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물러날 거고. 그런데 트럼프가 의외로 좀 협박할 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말리길을 달려가면 당연히 거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중국한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너 각오해라는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요구를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결국 관철이 안 될 텐데 하나밖에 관철 안 될 거예요. 보잉과 농산물 한 5천억 달러를 지금 트럼프가 팔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책임지고 호르무즈를 여는 것인데 그러면은 너 이거 해주면 301조 적용 관세 좀 할인해 줄게. 대안으로는 그걸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301조를 적용해서 첨단 기술, 전자, 기계 등에 대해서 25에서 5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호르무즈 개방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없다고요. 게다가 보잉과 농산물은 이게 구매를요, 약속을 해봐야 이게 구매 기간이 길잖아요. 구매 약속하고 나서 1, 2개월 안에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백지수표라고요. 이 백지수표 이미 써먹었거든. 중국이 2018년에 잔뜩 사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켰어요. 백지수표였다고. 결국 트럼프는 이거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기상천외한 보복수단으로 가는 거죠. 그 기상천외한 보복수단이 팬다, 연다, 부추긴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생쇼를 좀 보겠습니다. 아락치 방문 전날은 아니고 아락치 방문하기 한 4일 전에 큰 소리를 빵 쳤어요, 중국이. 그리고 아락치가 귀국한 다음에는 바로 꼬랑지를 딱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4월 24일 날 항력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행리 등 이란 원유를 소유한 중국 정유사 6곳을 제재를 했다고요. 이 행리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7위에 올라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행리그룹이. 그런데 이때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정유사들의 자금을 대여하는 은행은 2차 제재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5월 2일 날 중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의 이란 관련 제재에 동조하는 기업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이 정유사의 대출을 거부하는 은행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은행을 두고. 이게 이제 법률 근거가 차단규칙이라고 약칭으로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외국 법률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조단 외국 법률여 그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죠. 예.
이게 2021년 제정됐는데 4년 동안 적용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월 2일 날 중국이 이렇게 생폼을 딱 잡고 나서 5월 6일 날 아락치가 왔다고 이란에서 외무장관이. 그래서 왕이랑 정답게 환담을 하고 돌아갔어요. 아락치 딱 돌아가자마자 5월 7일 날 중국의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은행들에게 야, 그 제재받은 정유사들에게 대출해 주지 마. 그거 대출해 줬다간 너의 그 은행 간판 내린다. 미국 저기 제재 걸려서 절대 대출하지 마. 이러고서 메시지를 돌렸어요. 블룸버그 보도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아락치 오기 전에는 우리가 너희 편 들어서 미국한테 삐댈게 하고서 폼 딱 잡고서 목에 힘 빡 잡고 5월 2일 날 큰 소리 빵 쳤다가 5월 6일 날 아락치 왔다 가니까 5월 7일 날엔 꼬리 딱 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망해가는 상태거든. 답이 없어요, 별로.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 재정은 뭐 파산 상태고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방 재정까지 합치면은 GDP의 10%에 달합니다. 2026년에. 그러면 정부 재정 적자하고 무역 흑자를 합치면 그게 10한 5, 6% 될 거예요. GDP에. 최소한 10한 7, 8% 돼요. 무역 흑자가 한 1조 달러에 넘어가니까 한 16, 7%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끔찍한 얘기죠. 16, 7% 되는데 이 초과 저축이 16, 7%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보다 저축이 많은 것. 그러니까 은행에 그냥 뭉칫돈으로 묶여 있는 것, 혹은 안 쓰고 베개 밑에다가 짱 박아둔 것, 혹은 금으로 바꿔가지고 호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금, 은으로 바꿔서 꽁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GDP의 16%, 17%가 돼야 돌아가는 경제예요, 저게. 초과저축이. 근데 그거를 빠꾸 오라를 못해요. 왜냐면 이거를 손을 보려면 농민공 후지부터 없애야 되고요. 만리방학을 없애야 되고요. 자유화로 이행을 해야 돼요. 못하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무역 흑자 나는데 그 중국 인민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이상한 그 병적인 구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죠. 힘을 못 쓰죠, 당연히. 이 트럼프의 삼지창은 뭐냐면 베이징에서 돌아오면 바로 할 겁니다. 팬다, 연다, 부추긴답니다. 팬다는 뭐냐? 다시 쥐어 패기 시작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팰 겁니다. 그래서 정밀 장거리 미사일 대신에 제이담 같은 거 많이 쓰고 어차피 제공권 장악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팔 겁니다. 연다 뭐냐? 호르무즈 7개 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게 섬 이름도 호르무즈예요. 그건 호르무즈. 그 아래가 라락, 그 아래가 캐슘, 큰 섬. 그 아래가 행갑,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만으로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게 대툰부, 소툰부, 아부무사. 그래서 7개 섬인데 그중에 뭐 한 5개 잡으면 호르무즈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7개 섬 작전을 해서 호르무즈를 개통시키고 그다음엔 다국적 항행자유연합군, MFC 지금 조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참여한다고 이제 뒤늦게 와서 그러는데 그 조직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리 넘겨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부추기죠. 무장봉기 자유혁명을 유도하고. 여기서 이제 무장봉기 자유혁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그 트럼프가 얼추 지나가면서 그 쿠르드한테 그 전해주라고, 이란 사람들한테 전해주라고 쿠르드한테 무기를 보냈는데 중간에서 쿠르드가 슈킹했어요. 그냥 깔고 올라탔어요.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고요. 전에도. 이해가 되는 게 쿠르드 입장에서 이란한테 두들겨 맞기 싫다는 거지. 또 쿠르드 중에 한 절반은 이란과 쎄쎄쎄 하자는 쿠르드예요. 또 뭐 우리끼리 잘 살면 알콩달콩 살면 되지. 이란 안에 쿠르드가 뭐 총 맞아 죽건 뭐 매 맞아 죽건 우리가 뭐 그거 오지랖 넓게 뭐 다 저기 그 도와주냐. 이라크 쿠르드는 거기 유전 위에 올라타 갖고 아주 잘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CIA가 옛날 생각하고 야 쿠르드한테 야 니들 무기 좀 지원해줘. 그리고 무기를 주니까 전달해줘 하니까 그냥 깔고 올라탄 거지. 아니 탁송료는 안 주시남요. 현물만 주시남요. 탁송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이러고서는 안 하는 거지. 아니 택배사도 돈 받는데 왜 우리가 돈 안 받고 하나요? 예. 그 얘기를 합니다. 5월 11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겠냐. 언제든지 무장시킬 수 있다 이제는. 그동안 벌써 몇 개월이야. 2월 28일 날 시작했으니까 2개월 반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란 안에 각 지역의 여러 조직과의 그런 연결 관계, 그러니까 조직의 식별, 그 다음에 통신 체제의 확보, 뭐 그게 스타링크를 쓰던 뭐 하던 간에
이런 기본을 할 수 있는 작업이 돼 있을 거라고 CIA랑 모사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고 보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The lunatics want to fight till the end. You know, it'll be a very quick fight. But I call them. You have just like our country. We have lunatics too. I call them lunatics. I call them stupid people too. But in Iran, they have the moderates that dying to make a deal, and then you have the lunatics. And I guess they're a little bit afraid of the lunatics, but and why not? The level of ferocity for protests. You know, the people are watching it. They want to go out on the streets. They have no weapons. They have no guns. We thought the Kurds were going to give us weapons, but the Kurds disappointed us. The Kurds take. They have a great reputation in Congress. Congress says, oh, they fight so hard. No, they fight hard when they get paid. So I'm very disappointed in the Kurds, but they were given. I said it wasn't going to work, by the way. I guess I have to say it. I disagreed with what they did. They gave it. I said, they'll never get there. And I was right. I like to be right. In this case, too bad, but. 그러니까 CIA랑 정보회 통해서 크루드 통해서 물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트럼프는 글쎄 크루드 그 이라크 크루드는 입장이 다를 텐데 그거 제대로 전달되겠어 하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물건은 줬는데 무기는 줬는데 이란에 전달은 안 됐다. 정말 그 안 좋은 일이었다. 예. 그때 이미 그러면은 벌써 이게 언제야? 이게 전쟁 전이잖아. 1월 말 2월 초란 말이에요. 막 그 시위 막 해서 사람 막 죽은 직후라고. 그러면 그때 이미 이란 안에 무장봉기 자유혁명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지금 못 만지작거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3개월 1월 말이라고 계산하면 이 사건 벌어진 게 2월, 3월, 4월, 5월 중순인데 거의 4개월이 다 됐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짜였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게 그 팬다, 연다, 부추긴다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은 반드시 회원 가입 좀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도 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다. 이건 이제 군사적인 얘기니까 오늘 연다에 관한 군사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해병 원정대요. 지금 가 있는 거 제31 해병 원정대 이거 무시무시한 부대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잘 이게 뭔지 잘 그 인지가 안 돼요. 우리나라 해병대는 상륙병력이라기보다는 도서해안 방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많이. 당연히 그렇죠. 상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 돈이 많이 들고 우리는 또 구태에 상륙할 필요가 없죠. 육지에서 그냥 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상륙이나 공중각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짧으니까 우리는. 해병 원정대가 뭔지 뭐 이란 안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IRGC 현역들은 이게 광분한 또라이니까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죠. 수류탄 솔방울로 수류탄 만든다고 믿고 있는 애들인데 밑에 것들은 광증에 걸려서 이걸 모르고 위에 것들은 좀 유식하긴 한데 이런 데 대해서 무식해. 자기 관점에 관해서만 유식해. 코란에 뭐가 쓰였는지 그걸 어떻게 비틀어서 해석할지 이것만 유식해. 지 잘난 맛에 살아. 그 위에 것들은 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지. 뭐가 닥쳐오고 있는지. 지금 현장에 제31 해병 원정대 MEU 마린 엑스페디셔너리 유니트 그게 이제 트리폴리라고 강습 상륙함을 타고 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82 공수특전 사단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해병 원정대가 많지 않아요. 하나가 규모가 한 2,500명 되는 7개밖에 없습니다. 태평양 쪽에 4개, 대서양 쪽에 3개 있어요. 이 해병 원정대 하나는 4개 요소로 이루어진 자급자족 특수부대예요. 2,500명짜리 무슨 그럼 뭐 여단 규모밖에 안 되잖아. 연대 규모밖에 안 되죠. 우리 개념은 연대나 여단 규모인데 얘가 예를 들면 F-35B만 20대를 운영해. 직접 직속으로 공군에 전화해서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자기 아래서 운영해요. 이 부대 안에서 그러니까 항공전투부라고 있고요. 거기 에어본 컴뱃 엘리먼트 4개 요소예요. 지휘부, 지상전투부, 그라운드 컴뱃 엘리먼트, 항공전투부, 에이스, 에어본 컴뱃 엘리먼트, 그 다음에 물류 의료 전투부, 로지스틱스 컴뱃 엘리먼트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급자족 능력이 있다고요. 보름 동안인가 고립된 상태에서 전투와 생존을 계속할 수 있어요. 아니 2,500명밖에 안 되는 애들이 F-35B를 20대까지 운영한다고요. 지금 트리폴리에서 20대 운영 중이에요. 예, 지금. 그리고 F-35B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파치 헬리콥터, 블랙호크 헬리콥터, 스텔리온 헬리콥터라고 왜 크게 스텔리온은 조금 이따 나와요. 그 저기 스텔리온 헬리콥터, 오스프리 헬리콥터 한 4종류 헬리콥터를 운영한다고 얘들이. 직속으로 자기 항공대에서. 그러니까 2,500명짜리 특수부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항공전력이 웬만한 국가급이야 이게. 이거 여기 보면 US Central Command, 그러니까 중부사령부 그 엑스닷컴 메시지 보면요 한 이틀에 한 번씩 걸로 이 부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굉장히 빈도가 잦아요. 이거 다 엑스닷컴에서 갖고 온 거야. 여기 보면요 왼쪽 보면 지금 이게 뭐냐면 트리폴리에 있는 그 항공 그 관제사가 2개 돌아가는 거. 오스프리 지금 그 저기 헬기 뜨고 내리는 거 지금 컨트롤 해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쿠퍼죠. 브래드 쿠퍼 제독 지금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트리폴리를 방문해서 병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왼쪽에서 돌아가는 거 이건 뭐냐면 아까 브래드 쿠퍼 제독이 트리폴리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파치 헬기를 타고 호르무즈 근처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왼쪽 지금 동영상 돌아가고 있는 게. 그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괴물과 같이 큰 엄청나게 물건들을 올리는 스텔리온 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왼쪽도 이거 스텔리온 헬기죠. 스텔리온 헬기가 이제 올리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게 뭐냐면은 전에 왜 그 이란 배들 납포했잖아요. 그 납포할 때 저렇게 로프 타고 래플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방금 나온 그 30일 해병 원정대에서 나오는 거고 저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가 트리폴리 그 강습 착륙함이에요. 오른쪽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35B가 있으니까 F-35B가 이제 가끔씩 뜨고 내리면서 이제 작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아주 특수한 부대입니다. 지금 저는 이 부대의 항공 전력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전투부 이것도 살벌하다고요, 얘들. 기본적으로는 장비 자체가 클래스가 다르니까 장비 자체가 하이마스에 그 다음에 네메시스라고 무인 대한 미사일 운영하는 무인 발사대 차량 이런 거에 이런 지금 있는 게 이제 저거죠, 그 네메시스, 하이마스 이런 거 가지고서 그냥 섬에 들어가서 전진기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육군 강습병력이나 해병의 오리지널 상륙병력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하고 뭐 이런 거라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런 병력으로 밀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섬 평정하고 장악하면 뭐 하냐고. 거기다가 그 지역들이 오리지널 이란의 메인스트림 시아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뭐 반다리족 무슨족 그래가지고 이란의 그 오리지널 이란의 그 계급적 사회적 관념에서 보면 천한 것들이야. 바닷가에 천한 이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평화스럽게 어촌에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IRGC가 들어와가지고 마을이랑 산에서 다 쫓아내고 해변에서 쫓아내고 천지사방에 굴파가지고 전부 무기 숨기고 이러니까 그 IRGC 군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작업하기 좋지. 실제로 캐슘 같은 데가요. 캐슘이 그 지난 1월 달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대규모 유혈 시위 때 가장 시위가 활발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캐슘 먹으면 그 호르무스 먹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섬이죠, 근데 캐슘은.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공병부대 당연히 있고요. 소형 야전병원을 운영을 하고요. 장비 수리를 운영을 해요. 이런 장비를 자기들이 직접 수리하고 관리를 해요. 다 통신 지원해 줘야 되고요. 상륙 지원해 줘야 돼요. 이 소형 야전병원 안에는 치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긴급 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부상을 하면 하악골이나 치아가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얼굴이.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치과까지 있어요. 여기에. 제가 2,500명짜리 조그만 부대야. 이렇게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부대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해보겠냐고. 그래서 이번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AI 킬웹,
그리고 항모전단, 공군 이것과 함께하는 호르무즈 섬 장악 작전이 될 겁니다. 이 해병 원정대의 그 전진기지 작전은 중국을 겨냥하고 오키나와에서 개발된 작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무기 체계도 거기에 그 개념에 맞춰서 다 가다듬어진 거라고요. 해병들 무기가. 결국은 화두가 이거죠. AI 킬 웹이 이끄는 합동 전연역 작전. 즉 육해공 작전에서 해병 원정대가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이번에 증명하는 것. 실전에서 검증하는 것.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병 원정대가 처음에 치고 들어가서 호르무즈 해협 섬들을 확보하면 육군 82 공수특전단이 들어가서 굳히기를 하고 곧 이어서 호르무즈 항행자유연합군 그러니까 메리타임 프리덤 컨스트럭트가 인계받아서 영구적 운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계속 패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두 개의 무기를 다 상실한 거거든요. 하나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가지고 위협하는 거.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 이 두 가지 무기를 다 상실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혁명으로 치닫는 거예요. 힘쓸 수가 없어요. 아마 트럼프가 중국에서 돌아오면 이 코스로 갈 가능성이 이란이 뒤늦게 철들어서 완전히 백기투항하지 않으면 이 코스로 갈 가능성이 51%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